안녕하세요. 달콤소금 법률사전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작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작권은 원래 작가가 자기의 창작물에 대해서 인정받는 권리인데 창작을 하면 바로 인정되는 권리고 그걸 꼭 등록해야지만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에요. 근데 저작물을 저작한 다음에는 저작권위원회에 저희가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등록을 하면 발생되는 효력이 저작권자로 추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받는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의 목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저작자의 권리 그리고 그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있는데요. 저작 인접권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네, 저작 인접권은 주로 이제 영상이나 음악 같은 데 많이 인정이 되는 권리인데요. 저작자는 자기가 이렇게 창작을 한 사람을 저작자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공연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이런 거는 실제로 그걸 뭐 연주하거나 연기한 사람이 있죠. 그때는 그것을 실연자라고 해서 실제 연기를 한 뭐 이런 사람을 실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음반이 있으면 음반 제작자에게도 권리가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음반 제작자 그리고 방송을 하는 경우엔 방송사업자 이렇게 저작을 한 저작권자 이외에 저작에 도움을 주거나 뭐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있는데 그게 저작 인접권이라는 거고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실연자랑 저작권자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작곡한 사람과 직접 부르는 사람이 다른 느낌. 맞아요. 노래 같은 게 있으면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음악에 대한 작곡가가 저작권을 갖게 될 거고 가사에 대해서는 작사가가 저작권을 갖게 될 거고 가수는 실현권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음반을 기획하고 제작한 사람들은 이 사람도 저작 인접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방송을 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갖는 권리, 그 회사가 갖는 권리 역시도 저작 인접권이라고 해서 복제권, 동시 중계 방송권,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입장료를 받고 하는 공연의 경우에 공연권까지 갖게 되는 그런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작권의 대표적인 게 음악이 있고 영화가 있고 뭐 그림도 있잖아요.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뭐 예를 들면 르누아르 이런 사람들은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우리가 막 서점에 가면 그 르누아르 그림을 막 찍어가지고 뭐 엽서로도 팔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저작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한 저작권이 100년 정도 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끝났으니까 좀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된다든지. 맞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처음에 저작권법이 제정됐을 땐 30년이었어요. 작가가 생존하고 이제 사후 30년 생존하는 기간 동안은 이제 저작권이 당연히 보호가 되고 작가가 이제 사망한 시점부터 30년 동안 보호가 되다가 그게 30년에서 50년, 70년 이렇게 연장이 돼서 지금은 70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도 언젠가는 뭐 사망을 할 테니까 뭐 그러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70년까지는 제가 뭐 쓴 책이라든지 또는 뭐 음악 뭐 그림을 그렸으면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작권이 보호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비슷한 신뢰가 뭐 많이 있겠죠. 최근에 1900년 이후에 태어났다가 사망한 작가라면 사실 지금까지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NFT 같은 거 많이 이제 그림을 가지고 NFT를 한동안 만드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래서 사망한 지 70년이 지나신 작가분의 NFT 같은 경우는 NFT로 만들어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사망한 시간으로부터 70년이 안 되거나 생존 중에 계신 작가님의 작품을 NFT로 만들면 그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저희가 NFT 할 때 한번 했을 거예요. 저작권이 전 세계적으로 4, 5, 70년이 공용인 건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유럽 우선 그렇고요. 글로벌리 70년이 제일 공통적으로 많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제 EU랑 우리나라가 FTA를 맺을 때 우리나라도 70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국제적인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럼 저작물의 종류는 우선 업무상 저작물이 있을 수가 있고 영상 저작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기간이 좀 달라요. 데이터베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겠죠. 제작을 완료한 때로부터 5년 동안 이거는 보호가 돼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5년 뒤에 막 공개가 되기도 하고 이러죠. 그래서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5년으로 짧게 잡아놓았습니다. 뭐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권리인데 옛날엔 지적재산권이라고 했다가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로 변화됐고 여기에 포함되는 게 저작권, 특허권, 뭐 상표권, 뭐
경쟁방지법상의 모든 권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이 되고 있고요. 이때 저작재산권법 재산권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만이 권리자로 보호가 되지만 일정한 경우에 공정 이용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저작재산권도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 목적으로 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이제 법에 예시가 되어 있어요. 재판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에서의 이용, 공공 저작물의 자유 이용, 학교 교육 목적의 이용,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그리고 시사적인 기사와 논설의 복제,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어딘가 인용하는 것,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 만약에 근데 이게 어떤 영리 목적이 포함되었다면 아니고 비영리 목적의 공연과 방송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이 열거된 여러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우리가 저작물을 이용해야만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때 허락을 받는 것을 이용 허락 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한번 실사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